박예담은 여러 주제가를 부르신 부모님 사이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음악을 끼고 산 탓인지 부모님이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곧장 피아노로 가선 그 음계를 정확히 쳤다 하죠. 이때 박예담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은 직접 레코딩을 시켜가며 음정, 박자감을 몸에 배게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예담을 CM송에 참여하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버스킹도 하게끔 했죠. 누가 들으면 어린 나이부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박예담 개인의 의지가 있었던 걸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12년 슈퍼스타 K가 아닌 K-POP 스타의 박예담이 모습을 드러내 박예담은 11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참가해 춤과 보컬에서 정말 대단한 끼를 보이며 심사위원들과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죠. 특히 블랙 올 화이트나 썰 듀크 같은 리듬감과 소울이 요구되는 곡들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야물딱지게 소화했고요. 물론 다소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때 박예담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K-POP 스타란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참가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당 시즌 준우승 이후 박예담은 YG의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가면서 아직은 설익은 스킬들을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다듬는데요. 근데 그 다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연습생 생활만 무려 7년이었죠. 그 사이에 YG 보석함 참가를 통해서 장기간의 연습생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트레저란 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 확실히 박예담 개인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된 건 K-POP 스타에서 같이 얼굴을 비친 악뮤였죠. 현재 악뮤는 전국 투어를 돌 만큼의 팬덤과 파급력을 형성한 반면 박예담의 행보는 다소 아쉬웠으니까요. 그렇다면 꽤 비슷한 수준의 기대를 받았던 악뮤와 박예담,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격차는 왜 생긴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연곡의 차이입니다. 박예담이 준비한 경연곡들은 모두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 마이클 볼튼, 헨슨 같은 타인의 음악을 빌려왔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 곡들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 유명한 히트송들이고 현재 각 장르의 클래식이라고 할 만하죠. 박예담은 이 곡들을 본인 스타일에 더 적합한 스타일로 편곡해서 더 밀도 높은 무대를 꾸미기도 했고요.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에게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맑고 고운 소리와 흑인 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테크닉은 박예담이 보컬적으로도 상당한 재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은 없었죠. 이게 악뮤와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뮤도 원곡을 편곡해서 무대에 나서기도 했고 그 비율은 전체 무대 횟수의 절반가량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자작곡으로 채웠다는 게 악뮤가 차별화를 이룩한 지점이죠.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캐치한 단어의 열거는 매 회차마다 화제성을 불렀고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하고 싶었던 악뮤의 이런 흐름은 데뷔 후로도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발매하는 곡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비단 박예담뿐만이 아니라 많은 오디션 참가자들이 겪는 난관이기도 합니다. 오디션에서 상위 라운드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데뷔 후 근황도 모른 채 활동하는 가수들이 태반이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오디션 참가곡과 데뷔 후 생판 처음 듣는 그들의 개인 작업물 사이에서 대중들이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요. 또 박예담의 경우엔 본인이 속한 트레저의 데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는 점도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트레저와 관련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박예담과 악뮤의 격차를 벌린 게 또 있죠. 그건 바로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아이돌로 데뷔한 것입니다. 그것도 12인조 대형 그룹의 일원으로요. 트레저의 어떤 성패를 막론하고 박예담 자신이 참여한 음악 내에서 입지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행보를 택한 건 그를 응원한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예담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도 혼자서 그 큰 무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큼의 몰입력과 장악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숀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을 커버했을 때도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친 이유를 설명하듯 텅 빈 연습실에서 보여준 무대 연출과 곡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곡 소화력은 박예담이 그대로 솔로로 데뷔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죠. 그럼 그가 극단적으로 파트를 쪼개고 스팟라이트를 분산되어 받게 되는 다인조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없는 구조였어요.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아이돌판에서 멤버 개인의 창작의 자율성은 제한되기 때문에 프로듀싱에도 욕심이 있던 박예담에겐 마냥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죠. 물론 아이돌 그룹 생활을 통해서 박예담이 어느 쪽으로든 성장을 했던 건 부정 못할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박예담은 끝내 2년 만에 팀을 탈퇴하고 또 10년 만에 YG와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한 EP를 발매했죠. 그냥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만 바보처럼 새겨서 미칠 것 같아 널 바라볼 때면 Come to me darling 내일 널 기다렸지 I miss you I love you 네 맘도
박예담의 첫 EP 올리원은 박예담 개인의 온전한 매력이 다 드러났다기엔 분명 아쉬운 점들이 따랐지만 본인이 의도했던 이지리스닝과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는데 의의를 둘만한 작업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박예담을 워낙 어릴 적부터 봐서 그렇지 2002년생으로 나이가 아주 그냥 깡패예요.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보여줄 것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남았죠. 많은 팬들의 바람대로 마침내 솔로 데뷔도 했고요. 그렇게 박예담은 현재 막 몸풀기를 마친 상태라 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시장에서 본인의 꿈과 비전을 보여줄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박예담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